지금 정치판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탄핵도 아니고 구속도 아닙니다. 바로 제명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줄 안 서면 바로 당에서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민주정당의 모습입니까? 저는 솔직히 이 장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한동훈 제명 이야기 갑자기 나온 거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튀어나온 감정 싸움도 아닙니다. 이건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권력 내부의 긴장 그리고 누가 중심이냐를 둘러싼 싸움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겁니다. 쉽게 말해 말 안 듣는 놈 정리하겠다는 신호죠. 제명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당원 당규상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범죄를 저질렀거나 당을 무너뜨릴 정도의 중대한 해당 행위가 있을 때 쓰는 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에게 그 정도 사안이 있습니까? 불법이 있습니까? 국정농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남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정치적으로 불편해졌다는 것, 딱 그겁니다. 사과하라. 정치적으로 해결하라. 요즘 여의도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고개 숙여라. 인정해라. 아니면 나가라. 정당이 토론과 설득이 아니라 복종과 침묵을 요구하는 순간 그때부터 썩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속도입니다. 설명할 시간도 없습니다. 반론할 기회도 없습니다. 언론 플레이 먼저 나오고 제명 카드부터 던집니다. 이건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판단했고 너는 따라야 한다. 이 메시지 하나로 모든 게 설명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야 합니다.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하필 한동훈입니까? 시점이 묘합니다. 윤석열 사형 구형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직후입니다. 보수 진영 전체가 흔들리는 와중에 내부에서 또 다른 갈등이 폭발한 겁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위기가 오면 항상 내부 정리가 시작됩니다. 책임을 묻는다는 명분 아래 권력 구도를 다시 짜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상징적인 타깃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 한동훈이 올라간 겁니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은 너일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보수 진영이 과거에 왜 무너졌습니까? 외부 공격 때문만이 아닙니다. 내부에서 서로를 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목소리를 배신으로 몰았고 질문을 공격으로 취급했습니다. 지금 이 장면 그때랑 너무 닮아 있습니다. 한동훈 제명 논란은 단순한 인물 평가가 아닙니다. 이 당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 것인지, 다른 의견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시험대입니다. 토론으로 가느냐, 숙청으로 가느냐, 아직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신호는 솔직히 그리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한동훈 제명 논란을 보면서 사람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에서 제명이라는 건 사실상 한 사람을 내보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메시지를 보는 게 맞습니다. 제명 카드를 꺼냈다는 건 그 사람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주변 전체를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 당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과해라. 정치적으로 풀어라. 당을 위해 결단해라. 이 말들은 겉으로는 온건합니다. 그런데 실제 의미는 단순합니다. 물러나라. 침묵해라. 정리해라. 정치에서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 늘 같은 결론으로 가곤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꼭 나오는 게 명분입니다. 제명은 명분 없이는 못합니다. 그래서 명분을 만들기 위해 말과 장면이 과장됩니다. 해당 행위, 당의 분열, 지지율 추락 책임. 그런데 정작 숫자를 까보면 분열을 만든 쪽이 누구인지도 애매합니다. 분열은 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권력이 만드는 겁니다. 권력이 특정 인물을 문제 삼는 순간 그때부터 당은 둘로 갈라집니다. 더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당 안에서 누가 다음 주도권을 쥐느냐, 누가 공천권과 조직을 쥐느냐, 누가 마이크를 잡느냐. 결국 이 싸움은 권력 싸움입니다. 당을 위한 결단이라는 말은 거의 항상 권력 재편의 신호탄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싸움의 타이밍이 왜 이토록 민감하냐? 밖은 시끄럽고 안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외부 공격이 강해질수록 내부는 더 단단해져야 하는데 지금은 거꾸로 내부가 먼저 칼을 빼고 있습니다. 이건 지지층 입장에서는 최악입니다. 적과 싸우기도 전에 자기 편부터 정리하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 장면은 보수 진영 전체에 자기 검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렇게 되기 싫으면 조용히 있어야지. 괜히 말하면 찍히는구나. 이 분위기가 퍼지면 당은 활력을 잃고 내부 토론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토론이 사라진 정당은 결국 선거에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공격이 들어왔을 때 방어 논리가 자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동훈이라는 인물의 호불호를 떠나서 지금 제명이라는 방식이 남기는 선례가 문제입니다.
오늘은 한동훈이지만 내일은 또 누가 될지 모릅니다. 당내에서 다르게 말하는 순간 해당 행위로 몰릴 수 있는 구조가 되면 그 당은 다양성을 잃고 결국 팬덤 정치로 갑니다. 팬덤 정치는 그 순간은 편할지 몰라도 결국은 폭발합니다. 이제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정말 당을 위해서라면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토론하고 설득하고 경쟁해서 이기면 됩니다. 그런데 제명부터 꺼낸다. 이건 경쟁이 아니라 제거입니다. 정치 보복이냐 숙청이냐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제명이라는 단어가 가볍게 오가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정당이 내부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토론과 경선이 아니라 징계와 제거로 흘러가면 그 순간부터 정치는 폭력화됩니다. 말로 설득하는 정치가 아니라 힘으로 누르는 정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수 진영은 이런 방식에 더 취약합니다. 밖에서는 공격받고 안에서는 단합을 요구받고 그 과정에서 다른 목소리가 분열로 규정됩니다. 그런데 분열이라는 말이 맞는 카드가 되는 순간 정치가 멈춥니다. 질문이 사라지고 경고가 사라지고 결국 사고가 반복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많이 봤던 패턴입니다. 한동훈 제명 논란이 위험한 이유는 이게 개인의 거취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이 권력에 불편하면 제거한다는 선례가 되면 다음부터는 누구든 찍힐 수 있습니다. 정치에서 선례는 법보다 무섭습니다. 한번 만들어진 관행은 다음에는 훨씬 쉽게 반복됩니다. 그리고 제명을 추진하는 쪽도 생각해야 합니다. 한동훈을 정리하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오히려 반대일 수 있습니다. 지지층은 왜 내부에서 칼을 휘두르냐는 피로감을 느낄 수 있고 중도층은 이 당은 다양성이 없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에서 이미지는 숫자보다 빨리 움직입니다. 한번 박히면 쉽게 안 지워집니다. 또 하나, 제명이 실제로 현실화될 경우 그 다음 장면이 더 복잡해집니다. 제명된 인물이 조용히 사라지느냐 아니면 반격하느냐. 반격이 시작되면 숙청 프레임은 더 강해지고 내부 분열은 오히려 확대됩니다. 결국 남는 건 당이 민생이 아니라 내부 싸움에만 몰두한다는 평가입니다. 선거 앞에서 가장 치명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단순합니다. 제명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꺼내지 말라는 겁니다. 정치적 책임을 묻고 싶으면 공개 토론을 하십시오. 경선으로 경쟁하십시오. 검증으로 평가받게 하십시오. 정치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상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건너뛰고 제명부터 던진다. 그건 메시지가 이미 끝났다는 뜻입니다. 설득할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사안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한동훈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제명이라는 방식이 맞느냐는 겁니다. 정당이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를 처리하는 방식이 곧 그 정당의 수준입니다. 토론으로 이기는 정당이 강한 정당입니다. 제거로 버티는 정당은 겉으로는 단단해 보여도 속은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제명 추진, 이건 당을 위한 결단입니까? 아니면 권력의 편의를 위한 제거입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제명이라는 칼을 거둬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가 칼을 들기 시작하면 결국 그 칼은 누구에게든 돌아갈 수 있습니다.